네, 안녕하세요. 신감독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평소에 탐조를 할 때 사용하는 도트 파인더를 자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 제품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사용할 장비를 직접 만드는 재미도 있고 또 가격도 뭐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 보시고 나서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도 좀 웃긴 게 그냥 뭐 그 권총 같은데 다는 아주 작은 도트 파인더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양면 테이프로 이런 일반 카메라용 플레이트에다가 그냥 붙였어요. 붙인 게 끝이죠.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면은 네, 빨간색 불빛이 도입이 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에다가 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보통 이제 탐조 나가 가지고 필드 스코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달 수가 있느냐? 필드 스코프에다가 필드 스코프 보면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상 도입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긴 하지만 뭐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드 스코프 이용할 때 이제 비디오 헤드에다가 탈부착하려고 롱플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면은 무게중심 때문에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다 보면은 플레이트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뒤가 남으면은 뒤에다 체결을 하면 되고 앞이 남으면 앞에다가 체결을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앞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니죠. 이게 보기에도 좀 괜찮아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위치가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시선이랑 맞지는 않죠. 이제 앵글형이다 보니까 시선은 여기 있고 또 대상을 도입하려면 조금 더 고개를 숙이다든지 아니면 자세를 조정해서 여기를 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필드스코프로 뭐 새를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이 꽤 멀리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한 번 정도 사용을 해가지고 도입하고 뭐 내가 보고자 하는 새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뭐 실제로 새를 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 왔다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또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왜냐면은 카메라는 이제 망원 촬영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가까이에 있는 대상들을 새들을 쫓을 때 뭐 파인더로 뷰파인더로 뭐 다 찾고 나면은 새 날아가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올림푸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성 제품으로 이 하슈에다가 장착을 하는 기성 제품이 있어요. 가격도 꽤 나갑니다. 뭐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그걸 이용했을 때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생기죠. 여기 위에 있고 내가 봐야 되는 뷰파인더는 아래에 있으니까 시선 차이 때문에 위에 보고 아래 보고 위에 보고 아래 보고 요런 또 시간 간격 자세가 필요한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저는 렌즈풋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렌즈풋을 보통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들고서 촬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남아요. 이 부분이 남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도트 파인더로는 왼쪽 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뷰파인더는 오른쪽 눈을 이용해서 양안으로 보다가 내가 대상 도입하고 싶으면은 오른쪽 눈 감고 그 다음에 대상 도입하고 나서는 왼쪽 눈 감고 보통 촬영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상 도입이 꽤 빨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이거 괜찮구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까지 또 찍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물론 부피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만의 장비가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고 도움도 받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립니다. 가격대가 뭐 요거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뭐 1, 2만 원 정도면은 이렇게 필드 스코프에도 사용하고 카메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자작 탐조용 도트 파인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끝. 네, 끝내려고 하다가 그냥 내친 김에 카메라 켰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필드 스코프를 잠깐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잠깐 될까 모르겠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드 스코프고요. 이 제품은 니콘에서 만든 필드 스코프 ED3, 구경은 60mm입니다. 요것이 바로 필드 스코프죠. 이게 필드 스코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콘에서 이 제품을 출시를 할 때 제품명을 필드 스코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데일밴드를 반창고 대신으로 부르듯이 어떤 하나의 제품명이 일반 명사화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고, 그냥 저도 편하게 필드 스코프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스포팅 스코프로 많이 검색을 하면 더 필드 스코프와 관련된 자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 스코프는 제품명으로 사용이 된 것이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앵글형이죠. 보통 이제 하나의 제품이 나오면 직시형이랑 앵글형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직시형, 앵글형, 이렇게 A가 붙으면 앵글, 없으면 직시형. 그리고 이 필드 스코프 3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냥 3가 있고 ED3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냐면은, 그냥 3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후드 부분에 약간 갈색으로 링 처리가 되어 있고, ED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제 거는 그래서 ED3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D3는 ED라는 그 저분산 렌즈가 사용돼 가지고 색차 제어가 좀 더 뛰어난, 그래서 고급 재료를 사용한, 그래서 좀 더 비싼 제품이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 이제 이 똑같은 제품을 이제 직시형으로 구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디지스코핑을 하려고 하니까, 디지스코핑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 때 좀 더 이제 직시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달고 이거를 좀 더 받칠 수도 있고,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세드를 도입할 때 직시형이 훨씬 더 편해서 직시형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디지스코핑 안 하면서는 내치고요. 이제 보기만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앵글형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앵글형을 구했죠. 그랬을 때 직시형보다 앵글형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앵글형, 상태 좋은 앵글형을 구하는 건 직시형보다 조금 더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피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아이피스는 니콘은 이렇게 나사식으로 체결을 되는데, 나사식이 어떤 하나의 아이피스만 사용을 한다, 뭐 크게 교체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확실하게 딱 조여지는 맛이고, 바이오넷 방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카메라와 렌즈 체결해서 그냥 놓고선 쭉 돌리는 이런 방식은 간편하게 교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약간 딱 체결했었을 때 약간의 유격 같은 것들이 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아이피스는 와이드 DS 아이피스에서 봤었을 때 겉보기 시야가, 그러니까 내가 눈에서 보이는 그 시야의 원이 조금 더 큰 와이드 DS 65도, 68도 이 정도 나오는 와이드 DS 아이피스고요. 똑같은 아이피스를 어떤 그 구경의 필코에다가 장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촬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0mm에 여기에 장착을 하면은 30배율로, 그 다음에 ED78은 38배율, 뭐 ED82, 82구경 필코에는 또 38배율로 대응해주는 와이드 DS 아이피스입니다. 이것도 좀 구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일단은 보기 전용이니까 트위스트 아이컵이 적용된 아이피스고,
24배율 60mm 구경에서는 24배율로 대응해주는 아이피스는 좀 있는데 30배율로 대응해주는 아이피스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24배율로 아예 세트로 나온 걸 그냥 아예 구매를 해가지고 요거만 따로 구매를 또 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니콘 아이피스를 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트위스트 컵 안시 전용으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똑같은 아이피스인데 요 부분이 좀 달라요. 넓으면서 그냥 고무 러버로만 되어 있어서 그 고무 러버를 빼면은 체결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디스코핑 시스템, 니콘에서 나온 그 정품 디스코핑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피스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제가 디스코핑 어떻게 해왔는지를 또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디스코핑 할 때는 편하지만 안시로 관측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안경을 끼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저반 위치가 편하려면은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안경을 안 끼면은 당연히 그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워서 안시로는 이 트위스트 아이컵이 된 것을 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구했고, 뭐 헬리켈 방식으로 이렇게 초점을 조절을 하는데, 그 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 조정, 그 다음에 하는 두 개의 초점 노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건 뭐 호불호가 있겠죠. 나는 이게 편하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요게 뭐 장갑 같은 거 끼고도 이렇게 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방식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돌아가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했었을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정밀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인 것 같고요. 이걸 풀어서 위치를 조정할 때 이렇게 딸깍딸깍 자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기계적인 맛이 있고, 뭐 성능을 따지자라고 하면은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ED78이 1994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필드스코프 3가 1998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20년 넘었죠. 20년 넘었는데 충분히 현역으로 사용할 만한 정도의 성능이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뭐 성능 때문에 나 좀 더 잘 보이는 그 필드스코프로 넘어가고 싶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만듦새도 참 기계적인 맛 잘 만들었고요. 묵직하게 잘 만들었고, 뭐 60mm 구경에 30배율로 보면은 밝기에도 어느 정도 그냥 성능을 가장 있는 그대로 뽑아내는 배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안시로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구경을 키우고 배율도 키워서 갖고 다니겠지만, 저는 뭐 촬영이랑 안시랑 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가 카메라랑 필드스코프랑 같이 갖고 다니기에는 꽤 적절한 사이즈다. 그리고 이렇게 요 정도 컴팩트해지니까 이에 따라서 뭐 비디오 헤드라든지 삼각대가 좀 더 컴팩트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구경이 커지고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그걸 받쳐주는 좀 더 안정적인 삼각대랑 비디오 헤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작정하고 관측을 나간다, 어떠한 그 하나의 안시 포인트가 있고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갖고 나가고, 그냥 좀 걷는 위주다. 그래서 뭐 필드스코프 이용하려면 삼각대가 필요하니까 그냥 걷는 위주다라고 하면은 그냥 삼각대 없이 이렇게 카메라만 갖고 다니면서 탐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음에는 제가 그 처음에 디지스코핑으로 새사진 입문했으니까 필드스코프를 이용해서 디지스코핑 할 때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장비를 꾸려왔었는지 그런 얘기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9분 정도 됐네요. 보실 분들만 보겠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자작한 탐조용 도트 파인더랑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드스코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정말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